오늘 이제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커말 자격증 이제 개강을 했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좀 길게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우리 예문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홈페이지는 제가 상단에다 알려드렸고요. 아까 제 연락처하고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 알림장으로 다 공지사항으로 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요거를 정리해 가지고 문자로 한 번씩 다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재 16쪽을 보시면 이제 실기책이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2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국가가 만든 자격이란 얘기예요. 민간이 만든 자격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자격증입니다. 레벨이 있어요. 자격증에는 국가기술 자격이 있고 국가공인 자격이 있고 민간 자격이 있어요. 민간 자격은 그냥 사회단체가 만든 거예요. 요즘 아주 열풍인 코딩, 소프트웨어 코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다 민간 자격입니다. 국가가 만들지를 않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기관이 공인해주는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인이 하나 붙는 거죠. 대표적으로 ITQ라는 자격증 이런 거는 민간 자격이죠. 한국생산성공회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인데 국가가 공인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인 자격이라고 타이틀이 붙는 거죠. 그런데 국가기술 자격은 국가가 만든 거기 때문에 혜택이 좋아요. 그리고 이 국가기술 자격은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고 실기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비로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필기는 60점 이상, 실기는 70점 이상. 필기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40문항 40분 동안 보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40분간 또 봅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제 필기 및 실기 대비를 위한 엑셀 과정을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대비한 이론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는 제가 좀 계산해 봐야 되겠고요. 보통 다른 센터에서는 많이 하면 60시간, 더 많이 하는 데는 72시간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일주일에 6시간씩 해서 12번이니까 72시간까지 가요. 그리고 보통 60시간 정도 합니다. 우리 1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세밀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또 이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책자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근데 우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는 많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실기시험 보시면 되게끔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필기에 관한 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기시험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화공이라는 우리 책자를 갖고 하는데 시험에 어떤 유형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기시험이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이상을 맞춰서 합격할 거냐 이거죠. 100점 만점에 70점 맞기가 어려워요. 75점, 80점 맞기가 수월해도 딱 70 맞기가 어렵죠. 그 점수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9점으로 합격합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79점으로. 괜히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욕심이 너무 과해. 저는 이제 1회 시험 때 합격했으니까, 우리나라 처음 커말이 도입됐던 그 시점에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떨려요. 몰랐던 것 있었으니까, 저도. 막 눈동자가 옆으로 돌아가요. 옆 사람 걸 보려고. 그러면 눈동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개도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처음엔 눈동자만 싹 돌리다가 고개까지 돌아가면 뒤에 감독관님이 그래요. 앞에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네. 제가 네 하고 대답하고 또 시험을 봅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저도 그렇게 고생해서 시험을 합격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계통으로 꽤 오랜 기간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다시 시험을 보라 그러면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쫙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은 떨려요. 항상 떨려요. 어떤 시험을 보러 가도. 안 떨려면 방법이 하나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딱 봐도 내가 아는 거다 라고 생각해야 안 떨리는 거지, 무조건 시험은 떨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떨릴 거예요. 자, 100점 만점 중에 79점으로 합격하자 이런 얘기를 이 책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점이 깎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21점이냐? 처음에 기본 작업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기본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이 있고, 분석 작업이 있고, 기타 작업이 있고. 그런데 이 기본 작업이 20점 만점 중에서 15점만 맞자. 5점은 빼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40점 중에서 3문제, 5문제가 나오거든요. 8점짜리 5문제. 근데 3문제만 맞추자. 24점. 그리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그냥 20점 만점 중에 20점 다 맞자. 그럼 결과적으로 100점 만점 중에 79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작업인데 왜 5점을 놓치느냐? 기본인데 입력하는 문제가 5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양이 너무 많고 시간은, 점수는 별로 안 주거든요. 하지 말자 그래요. 5점은 포기하자. 대신에 다른 거로 승부를 보자 이거죠. 사실 우리 집 큰애도 제가 돈을 내서 수강 신청을 해서 데리고 와서 가르쳤어요. 집에서 안 가르치고 방학 때 이제 데려와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데리고 가서 남대문 상공회의 써 있는데 그 지하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20한 몇 분 지나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했냐고 했더니 다 안 했대요. 뭐 안 했냐고 했더니 입력은 안 했대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입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 아빠인 제가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이거지. 입력은 하지 말자. 입력하지 말고 5점은 깎이다 하더라도 95점이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점수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했나 봐요. 그래서 80 몇 점인가? 뭐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에 가니까는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요즘은 또 신입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증, 커말 자격증이나 이런 거 ITQ 자격증은 땄으니까 이제 수강 신청해놓고 안 가도 되죠. 자격증만 보여주면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력은 약 50개라고 했는데 50개가 넘어가기도 해요. 60개, 70개씩 돼요. 그걸 다 입력을 해야 5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지 말자 이거지. 나머지는 다 하고. 그리고 계산 작업하는 게 있는데, 계산 작업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거를 해서 그런지 저는 안 어렵다고 하지만 극과 극으로 나눠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럭저럭 뭐 해볼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3문제는 맞춰야 된다 이거지. 5문제 중에서 만약에 2문제를 맞추면 71점이에요 8점이니까 79점으로 합격해야 되는데 3문제를 못 맞추고 2문제를만 71점인데 2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69점이 될 수 있잖아요. 불합격이 되니까 불안한 거라. 그래서 계산 작업은 어떤 수가 있더라도 3문제는 맞춰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래야 다른 거에서 2점짜리 하나 틀리던 5점짜리 하나 틀리더라도 70점은 넘어가니까 합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3문제를 맞추면 4문제도 맞춰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어떤 문제 나올지 제가 다 알아요. 무슨 계산 작업이 나올지 안단 말이야.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알아요. 그러면 꼭 시험에 나오는 계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달달달달 외워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분석 작업이나 기타 작업들은, 분석 작업은 양이 많아요. 부분합이라는 것도 있고, 뭐 정렬이라는 것도 있고, 피벗 테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들을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타 작업에는 매크로하고 차트가 나오는데 매크로가 조금 헷갈린다고 그래요. 매크로가 10점이에요. 예, 두 문제 5점짜리 두 개를 줘서 10점을 하고요. 차트는 2점짜리 5문항을 해서 10점을 주고,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니까는요. 예. 그걸 공부하시면은 무난히 다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페이지 보세요. 시험 절차를 한번 좀 볼게요. 시험 절차. 응시 원서 접수를 하겠죠? 그러면서 뭐 한다? 필기 시험을 보겠죠? 그 다음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이제 실기 접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발표가 나겠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고, 자격증이 합격이 되고 나면 이제 가정으로 발송을 요청하면 신용카드 크기만한 거로 발송이 돼요. 그럼 비용을 내셔야 되고, 비용 내기 싫으시면 여러분이 남대문 상공회에서 시험장에다가 찾으러 갈게요 그러면 거기 가서 찾아오시면 되고, 자격증 제작 비용은 내야 돼요. 그러면 왕복 차비보다는 배송료가 쌀 겁니다. 배송에 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이 발표가 나면은 이제 합격증 번호가 나오고, 이제 그 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착각 찍어가지고 화면에 합격자 발표가 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착각 아니면 캡처해가지고 담당 직원이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보고하면 되니까는. 필기시험은요, 시험 보고 난 다음날 10시에 발표가 떠요. 필기시험을 보고 봤지 않습니까? 오늘 봤잖아요. 그럼 내일 10시에 발표가 뜬다고. 합격 불합격이. 정기시험은 종이로 시험 보기 때문에 OMR 답안지 체크를 해야 되고, 상시시험은 상설시험은 그 다음날 바로 합격자 발표가 떠요. 실기시험은 상시시험을 보더라도 좀 기간이 걸리고요. 수작업 채점도 해야 돼요. 실기시험은 컴퓨터로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수작업도 채점하거든요.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나면은 이제 뭐 신청하시면 되죠. 우편물로 수령하실지 방문 수령하실지. 자, 넘어가 볼게요. 현재 그 엑셀 지금 수혜금이 2010이에요. 그것도 알려드리겠다. 2018년부터는 국가기술 자격, 그 다음에 민간 자격, 민간 자격이랑 민간 공인 자격도 마찬가지, 국가 공인 자격도 민간 자격이니까 모두 2010 버전으로만 시행합니다. 워드, 커말, ITQ 이런 거 있죠?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다 2010 버전으로만 해요. 그리고 윈도우 XP는 사라졌고 윈도우 7으로만 시험 보다가 윈도우 7, 윈도우 10에 있는 공통 영역으로만 필기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윈도우 7에 관한 세밀한 것까지 시험에 냈었어요. 근데 이제는 윈도우 10과 윈도우 7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능들 으로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월해졌죠. 왜 시험 버전이 바뀌었느냐? 이제 그 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한글컴퓨터라든지 회사에서 2007로만 지금으로 시험을 보다가 2010으로 이제 봐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버전에 따른 개발자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07 버전에 사용을 했을 때 네트워크상으로 연결이 됐을 때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를 개발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은데, 개발자들도 새로운 버전 팔아야 되잖아요. 옛날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가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07이나 2010이나 엑셀 사용법은 동일해요. 그런데 2007로 공부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험자가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이 꽝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는
이제 2010으로만 시험을 보겠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거죠. 특히 엑셀 2007이 가정에 있으시면 그거로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지금 2016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2016까지가 현재 엑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2016이 만약에 집에 그게 있다라면 그걸로 연습하면 안 돼요? 그거를 하셔도 되는데 메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러면 16이 만약에 있으면 10으로 깔아야겠네요. 2010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하위 버전을 깔고 상위 버전을 깔는 거는 괜찮아요. 아, 근데 상위 버전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하위 버전이 안 깔리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지? 2010 아무것도 안 깔려 있으면 2010을 깔고 2016을 깔면 돼요. 또 2007이 깔려 있으면 2010으로 깔 때 업그레이드 하면 2010으로 바뀌는데 2016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2010을 깔려 그러면 안 깔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그러면 전상 2010을 삭제해 놓고 2010으로 설치를 해야죠. 근데 실무적인 것도 2010으로 하기도 2016으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2016을 별도로 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버전별로. 그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위 그러니까 버전이 옛날 상위 버전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하위 버전을 다시 추가로 깔기가 어려우니까 상위 버전을 제거하고 하위 버전을 먼저 설치하고 다시 상위 버전을 깔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10.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아, 기존 버전을 유지한 채로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그 옵션이 있어요. 옵션을 못 찾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여드리고요. 예. 프로그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쭉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교재를 좀 볼게요. 28쪽 보겠습니다. 엑셀 시험은 이제 어떤 시험들은 뭐냐면 문제지를 줘요. 우리 책도 이제 문제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지에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커말 자격증 시험은 문제 파일을 주거든요. 문제 파일을 열면 그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비어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입력하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5점. 그건 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양이 많고 시간은 많이 필요한 대신에 점수가 너무 짜니까. 지금 이제 28쪽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연습을 하고 할 겁니다. 그 전에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먼저 설명드리고 할 거예요. 자, 아까 바탕화면에 엑셀 2010을 좀 꺼내놨지 않습니까? 자, 시작 버튼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폴더에 가면 엑셀 2010이 있다 그랬고, 얘를 그냥 클릭하면 되지만 매번 또 클릭하기 귀찮으니까 시작 메뉴에다 고정을 시키면 여기 엑셀이 이렇게 요 줄 쳐져 있는 거 위에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 고정된 아이콘을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면 비로소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실행이 되겠죠. 엑셀 2010은 이렇게 생겼고요. 엑셀 2007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보여드릴게요. 뒤에 게 엑셀 2010이고 앞에 게 2007인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한번 좀 차이가 나는 걸 좀 볼게요. 여기는 동글뱅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파일이란 글자가 들어 있고요. 홈 붙여넣기 클립보드 맑은 고딕 가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일반 뭐 퍼센트 컴마 돈 표시 대신에 돈 그림, 그 다음에 이쪽에 조건부 서식 표서식 셀 스타일 삽입 삭제 서식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어떻게 되나 좀 볼게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피벗 테이블, 표, 그림, 클립아트, 도형. 여기 하나 더 있다. 스크린샷. 2010엔 스크린샷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2007엔 없고요. 물론 시험에 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그래프에는 기타 그래프인데 요거 하이퍼링크 사이에 슬라이서라는 게 하나 꼈고요. 스파크라인이라는 게 2010년에 생겼어요. 2007엔 없습니다. 물론 시험에 안 나오죠. 나머지는 통일해요. 2007하고 2010하고 약 98% 이상은 똑같아요. 메뉴 구조가. 처음에 글자가 달라요. 처음에 파일이냐 오피스 단추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거 외에는 동일합니다. 2007로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댁에서. 예. 근데 이제 시험을 2010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그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2010으로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 자, 그러면 엑셀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볼게요. 엑셀은요 엑설런트 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무슨 좋은 말 같아요. 엑셀런트. 그렇죠? 예. 그런데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을 확대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키가 있어요. 컨트롤 키가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 스페이스바 제일 아래줄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컨트롤, 오른쪽에도 컨트롤, CTRL. 근데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은 작동이 안 돼요. 엑셀에서는. 왼쪽 것만 작동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ALT, Alternate라고 하는 이 Alt 키도 오른쪽에 있는 Alternate 키는 작동이 안 돼요. 엑셀에서는. 특히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올리락 내리락 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지고 작아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기서도 화면이 커지고 작아져요. 여기 컨트롤 키, 키보드 제일 왼쪽 밑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지 않습니까? 휠을 올리고 내리면 커지고 작아지죠? 바탕화면도 그렇고요. 인터넷도 그래요. 인터넷도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아이콘이 글자가 커지고 작아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메모장은 안 되더라고요. 메모장은 컨트롤 키 누르고 아무리 굴려봐도 커지고 작아지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메뉴판은 확대 축소가 안 돼요. 안에 글자를 입력하는 공간이 커지느냐 작아지냐 하는 거지. 여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하나하나를 칸칸 하나하나를 칸칸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부른다. 셀. 영어로 CELL 셀. 우리말로 말하면 뭐 세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씩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숫자를 써도 되고 글자, 문자라고 하죠. 문자, 알파벳, 영어 숫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날짜를 입력하기도 하고 시간을 입력하기도 하고 기호를 입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는 아닐지라도 도형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림도 입력할 수 있고 동영상도 가져올 수 있고 소리도 가져올 수 있고 뭐는 안 되겠습니까?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것. 엑셀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엑셀의 응용 범위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에요. 엑셀하고 한글하고도 호환이 되기도 하지만 100% 호환은 안 되더라도 잘 먹어 들어가요. 아래 한글 2010을 하다가 한글 2010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엑셀로 가져가도 되고 엑셀에서 작업하다가 엑셀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한글 2010으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다 돌아가요. 그렇게 다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엑셀에 형이 있었죠? 이 스프레드시트라 그래요. 스프레드시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시트에는 조상이 있죠. 조상. 8비트 컴퓨터 시절부터 사용하던 조상,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전에 그 386, 486 이전에 286 이전에 예전에 XT80라고 불렸던 그 컴퓨터 처음에 등장했던 시절서부터 엑셀은 중간에 나온 애고요. 초창기에는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로터스 1, 2, 3 1, 2가 아니라 2, 3. 근데 이 2나 같은 2라고 발음해서 그런지 1, 2, 3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를 합니다. 문서 작성도 할 수 있고, 계산 작업도 할 수 있고, 자료 관리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이런데 지금 엑셀은 1, 2, 3가 아니라 1, 2, 한 10? 1, 2,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앞부분에 시험 범위 중에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보시면은 뭐 서식 설정하는 거,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거, 필터링하는 거, 정렬하는 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뭐 계산 작업, 부분합, 정렬, 피벗 테이블, 데이터표, 시나리오 통합, 목표값 찾기, 매크로 차트, 이 많은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고지 쓰기는 안 돼요. 아래 한글은요, 한글 2010은 내가 독후감 써놓은 거를 원고지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원고지로 딱 출력이 돼요. 근데 엑셀은 그런 기능은 없어요. 왜냐면 엑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칸칸마다 종이에다 글자를 썼는데 그걸 원고지로 넘길 이유는 없겠죠. 또 그네들 문화가 원고지하고는 다른 문화였을 테니까. 그런 것도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를 좀 볼게요. 엑셀에서는 계산 작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료가 있죠. 자료를 다른 말로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 자료를 입력할 줄 아셔야 되고요. 수정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가장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입력은 그냥 막 두들기면 막 입력이 들어가는데, 입력 망쳤어. 고쳐야 돼. 그게 수정 아닙니까? 수정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죠. 그것도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에는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고,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기호가 있고, 다 다르더라. 먼저 제가 이렇게 글자를 쓴 것처럼 뭐 홍길동이라고 쓰면 문자죠. 이걸 우린 다른 말로 텍스트다. 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4 빼기 4가 얼마일까요? 써보세요. 이렇게 4 빼기 4. 엑셀 어느 화면에도 좋으니까 앞이든 뒤든 여기다가 4 빼기 4라고 써보세요. 엔터를 탁 치면 명령이 작동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뭐로 나오나? 4월 4일로 나와요. 그런데 는 하고 4 빼기 4를 쓰면 그 엔터를 쳐보면 다를 거예요. 엑셀에서는 는이 뭐라고 하냐면 계산식을 쓰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는이라고 시작하면 엑셀은 계산하라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4 빼기 4를 그냥 썼잖아요. 4 빼기 4. 그러니까 4 빼기 4가 0이 아니라 4월 4일이라고 인식하는 겠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써도 돼요. 4 나누기 4. 이게 나누기 기호입니다. 슬래시라고 읽어요. 슬래시. 컴퓨터에서는 얘가 나누기 기호예요. 수학에서 말하는 나누기 기호가 컴퓨터랑은 달라요. 더하기 빼기는 똑같은데 곱셈도 다릅니다. 곱셈도. 근데 요 나눗셈도 날짜로 인식을 해요. 4월 4일. 그럼 이건 뭘까요? 18 빼기 4 빼기 4.
올해 2018년도 4월 4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달리 나타나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는 5 빼기 2라고 써보세요. 는 5 빼기 2 자리.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제가 5 빼기 2라고 썼잖아요. 는 5 빼기 2. 5와 2를 뺀 3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가 나와 있어요? 1월 3일이래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엑셀은. 그냥 안녕이라고 쓰면 안녕이 나오고 1이라고 쓰면 1이 나오는데, 모르고 내가 날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날짜처럼 입력을 했어. 날짜처럼 입력한 공간은 어떤 명령을 걸어도 날짜로 나와요. 아까 여기 4 빼기 4라고 썼잖아요. 4 빼기 4 는 해가지고 이게 답이 0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4 빼기 4라고 다시 쓰면 4월 4일이잖아요. 거기는 또 날짜가 나와. 근데 날짜가 나온 자리에다가 는 10 빼기 2라고 쓰면 8이 나오면 좋은데 날짜로 나와. 뭐 이상한 거야.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날짜들은요,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맞춰져 있고요, 일반 글자들은 왼쪽에 맞춰져 있어요. 글자들은 왼쪽에 맞춰져 있고, 이 날짜들은, 숫자나 날짜들은, 이렇게 날짜들은, 숫자들은 오른쪽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또 시간도 여기다 작업할 수 있고, 시간. 근데 컴활 자격증에는 시간 작업보다는 날짜 작업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시간 작업은 최근에 봤던 한 5, 6년 사이에는 시간을 갖고 따져라 하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실기 시험에. 근데 날짜 형태로 꾸미고 하는 거는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고치는지부터 알아야죠. 아까 그랬잖아요. 입력을 하고 고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이제 써놓고 나서 이 쓴 글자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시 입력하는 거죠. 야, 글자 잘못 썼어. 일찜해.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일찜해 다시 쓰면 되지. 근데 일찜해가 아니라 일찜해 3이래. 그럼 다시 일찜해 3 다시 쓰기는 좀 불편하니까 3만 고치면 좋잖아요. 우리 보통 마우스로 요렇게 더블 클릭해 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더블 클릭해서 F2번 키 누르는 것도 있고, 우리 책에 나오는 거니까 메모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키보드에 F2번 키 누르는 게 있어요. F2번 키. F2번 키 누르는 건 뭐냐면 수정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키보드가 익숙돼 있어요? 마우스가 익숙돼 있습니까? 어떤 입력 장치가 주로 수월하세요? 글자를 많이 입력할 때는 어차피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항목을 클릭하거나 선택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마우스로 많이 하시죠? 그냥 오른손에 마우스, 왼손에 키보드. 이런 거죠. 마우스로 이 자리를 클릭하는 동시에 F2번. 여기다가 클릭하고 나서 그 클릭한 오른손으로 다시 키보드로 가서 F2번을 누른다는 거는 좀 불편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우스로는 클릭할 준비를 하고, 클릭을 하자마자 왼손은 F2번을 누를 준비를 했다가 탁 눌러야죠. 그게 꿍짝꿍짝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습이 많이 돼 있지 않으면, 의식적인 건 가능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움직여 주질 않죠. 이때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예. 그리고 엑셀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엑셀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로 나와 있는 화면은 양이 많지가 않아요. 화면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클릭해서 작업을 하시면 끝나요. 근데 이제 실무적인 업무를 가시면은
양이 많죠. 20줄, 100줄 나오는 게 아니라 5,000줄, 10,000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양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양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게 어려운 거지. 씨 양이야 요만큼만 있으면 마우스로 블록 잡는 거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얼마큼 가야 되는데 그 뭐 오른쪽에 얼마나 있어요? 그냥 화면에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면 되지. 근데 시험은 그런데 실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밑으로 뭐 10,000번째로 내려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가 정신 없어지겠죠.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작업하셨으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얘를 필요하면 저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불러올 줄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불러오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파일이란 메뉴에 가시면 열기라고 있어요. 열기. 파일이란 메뉴에 가시면 열기라고 있어요. 그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은 문서에서 열겠다라고 나와요. 문서. 우리는 아까 어디에 저장됐었죠? 쭉 내려가시면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가보시면 C 드라이브라고 있잖아요. 그 C 드라이브 더블 클릭을 해서 내려가시면 길버 커마 리그. 제일 위에 01 섹션 01 문제. 우리 교재를 볼게요. 교재 보시면 저 윗줄에 약간 붉은색으로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써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여기 기본 문제에서 녹색 바탕에 이렇게 글자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마 리그 폴더에 있는 01 섹션 폴더에서 섹션 01 문제라는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이거였죠. 예, 파일에 가서 열기. 그래서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가서 길버 커마 리그에 가서 01 섹션에 가서 섹션 01 문제 얘를 선택하고 열기 하던 더블 클릭하던 열렸지 않습니까? 어디 열려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저 꼭대기에 써 있잖아. 섹션 01 문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그럼 OK 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거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섹션 01 문제점 XLSM 여기 써 있잖아요. 섹션 01 문제점 XLSM. 여러분 어떻게 떠요? 아까 열기 누르면 섹션 01 문제점 XLSM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섹션 01 문제만 나오는지. 문제만 나오죠. 점 XLSM은 안 나오잖아요. 저는 나오잖아요. 이걸 할 줄 아셔야 돼. 이걸 할 줄 아셔야 돼. 왜냐면 책하고 다르면 내가 못하나? 내가 헷갈리나? 우리 책에도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에 사원임금 계산표 .txt라고 써 있거든요. 2번 설명에 두 번째 줄 사원임금 계산표 .txt 파일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박스에도 사원임금 계산표 .txt라고 박스 안에 2번 동글뱅이 박스 그 안에 붉은 박스 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일단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 이거부터 하나 해드릴게요. 파일에 확장자를 보이도록 하기. 이걸 확장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가 보면 섹션 01 문제점 XLSM 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앞에 있는 거는 파일명이 되는 거고, 요건 파일명이 되는 거고, 요거는 확장자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요렇게 해서 점하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일명이고 이거는 이제 확장자명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확장자명을 보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에 가서요. 제어판 갑니다.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실기시험에서는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실기는 어차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필기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제어판. 보이세요? 이렇게 제어판 모양 및 개인 설정 눌러보세요. 모양 및 개인 설정. 그러면 거기에 폴더 옵션이라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저 밑에 폴더 옵션 찾으셨어요? 폴더 옵션 눌러보세요. 그래서 폴더 옵션까지 갔어요. 제가요. 예. 그럼 폴더 옵션 창에 보기 탭 그럽니다. 이거를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이라고 불러요. 옆으로 메뉴판이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메뉴판이 이렇게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탭 구조라 그래요. 보기 탭 가시면 고급 설정 항목에서 쭉 내려가시면은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선택되어 있죠. 다시 누르시면 거기 누르시면 해제돼요. 이를 해제하셔야 돼.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걸 불러올 때 여기가 보세요. 확장자가 없어요. 확장자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해제하고 나서 확인 눌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우리 열려고 보면 이제 이게 보일 거라. 자, 폴더 옵션에 가서 보기 탭에 가서 고급 설정 항목에 가서 알려진 파일 형식 파일 확장명 숨기기 얘를 해제. 여기 가서 보기 폴더에서 고급 설정 항목에 그럼 중간쯤의 알려진 파일 확장명 숨기기 항목을 해제하셔야 돼요. 댁에서 한번 해놓으세요. 그럼 이게 왜 선택되어 있을까? 초보자들은 이게 해제되어 있으면 힘들어해요. 뭐가 많이 나오면. 근데 우리들은 이제는 초보자가 아니라 초보자를 할지라도 알아야 돼. 알아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체크해서 해제하셔야 되고, 예, 해제하셔야 돼.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해제하고 가요? 예.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다시 엑셀 화면에 가서 열기를 눌러보시잖아요. 열기를 눌러보시면은 아까하고 다르게 이제 엑셀에서 하고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시 선택하고 걔를 다시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제 저 위에도 뭐뭐 섹션 01 문제점 엑셀에서 하고 어디에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거 모르면 시험 못 보나요? 아니에요. 우리 책이 신화공이라 그랬잖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건 배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뉴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2007부터 MS사는 2007부터 2010, 2013, 2016 계속 버전이 바뀌어가는데 이 버전이 바뀌어가면 사이에서 과거 2007 이전이 2003까지가 나왔었는데 완벽히 탈바꿈을 해버렸어요. 그 하나가
메뉴 구조가 바뀌었어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나오죠? 메뉴를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나오는 메뉴를 펼침 목록 메뉴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런데 새로 나온 버전들은 클릭하면 얘는 펼침 목록이지만 대부분 메뉴를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줄에다가 쭉 연결돼서 열려지잖아요. 이거를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 리본 메뉴 구조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리본 메뉴가 뭔지 몰라도 뭐 책에 보면 리본 메뉴에서 어떻게 찾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대략 이해는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용어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내일에 이제 그 외부 데이터 불러와서 엑셀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날 엑셀을 잘하고 있네 라고 본인이 느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